절대 안 돼요. 꼭. 안녕하세요. 용용별곡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켠 이유는 초보 강사들을 위한 어떤 꿀팁 아니면 질문에 대한 답변 이런 것들을 좀 해주기 위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저는 지금 작은 공간에 혼자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고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촬영에 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첫 번째로 이 컨텐츠를 기획한 이유는 저는 되게 어렸을 때부터 제가 20살 때부터 강의를 시작했어요. 뭐 과외가 됐건 학원이 됐건 이렇게 이제 20살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막 이렇게 유튜브가 막 그렇게 발달돼서 그렇게 막 찾아볼 수 있고 또 그런 참고 자료가 굉장히 부족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을 생각하고 제가 중학교 때 학원 선생님들을 생각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분들을 막 상기시키면서 수업에 임했었는데 아무래도 초반에 강사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많이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반응을 해줘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면접은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 시간이 정확히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영상을 켰습니다. 일단 먼저 많은 분들이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질문을 받았던 건데 왜 학원 강사를 하려고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을 받았어요.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가르치는 일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중학교 때부터 국어 선생님이 꿈이었거든요. 이제 가르치는 일을 좋아하는데 제가 또 잘하는 과목이 국어이다 보니까 그렇게 진로를 정했던 것 같은데 뭔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은 되게 보람도 느끼고 뿌듯함도 느끼고 되게 저한테도 많이 발전이 되는 것 같고 이런 경험을 하는데 그러면은 학교 교사가 아니라 학원 강사냐? 라는 질문도 많이 받는데 물론 학교 교사도 좋아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 한 번쯤은 교사를 하고 싶다는 생각도 있는데 교사는 글쎄 아직 안 해봐서 편견일 수도 있긴 한데 자유롭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강사는 제가 짠 커리큘럼에 제가 만든 교재로 제가 수업을 하기 때문에 뭔가 좀 더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강사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리고 금전적인 보상이 있어서도 강사가 조금 더 많은 것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약간 금전적인 이유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다음은 면접. 면접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학원 면접을 시작했을 때 이제 시범 강의, 흔히 말하는 시강이란 걸 준비해오라고 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아는 걸 얘기해주면 되는 건지, 그냥 뭐 문제집이나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해주면 되는 건지 엄청 많은 고민과 엄청 많은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했던 수업 준비 다 합쳤을 때 가장 열심히 한 게 첫 번째 면접 시간 준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간 거의 한 3분에서 5분 정도밖에 안 봐요. 일단 면접은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봤던 학원 면접들은 막 그렇게 막 심층 면접을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제 이름, 성별은 뭐 보면 아는 거지만 학교, 학력, 나이, 뭐 경력 이 정도로만 체크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학원 강사는 수업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제 어떤 인성, 물론 인성도 중요하지만 어떤 원장님과의 그런 커뮤니케이션에서 얻을 수 있는 게 그게 많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간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시간은 일단은 원장 선생님께서 또는 다른 이제 선생님들께서도 이렇게 같이 참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아마 좀 부담이 될 거예요. 왜냐면 학생들을 이렇게 놓고 가르쳐야 되는데 앞에 막 원장님 계시고 막 다른 선생님들 계시고 막 눈을 막 날카롭게 떠가지고 막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되긴 하는데 부담 가질 필요는 절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수업이랑 다를 게 없어요. 물론 앞에 앉아 계시는 분들을 저를 뽑아주실 사람이고 저를 평가할 사람이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저희가 수업을 할 때 학생도 저희를 평가합니다. 알게 모르게 평가를 해요.
저 선생님은 어떤 예시를 들었네? 전 선생님은 어땠는데? 전에 학원의 선생님이 이랬는데? 하면서 아이들도 알게 모르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막 그렇게 큰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은 그 시강의 대상은 학생이 아니라 원장님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괜히 이 정도 지식 내가 알고 있다고 뽐내야지 하고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는 지식을 뽐내다가 원장님께서는 그 분야의 전문이기 때문에 네 알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게 되면은 답을 못할 경우에는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딱 한정 부분을 정해서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겠다라고 딱 한정 부분을 정해서 시강을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면접까지 다 봐서 학원 강사가 되었을 때 이때가 뭔가 좀 더 불안감을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일단은 강사가 되었을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뭐냐면은 학원 강사는 학력이 좋아야 된다. 이런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강사라는 직업은 누군가를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꼭 좋은 대학을 나와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물론 좋은 대학을 나오고 이름 있는 대학을 나왔을 경우에 뭔가 좀 더 플러스 요소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게 좌지우지하지는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권에서 대학을 가는 선생님도 봤고 그 다음에 막 그렇게 유명한 대학이 아닌 선생님도 봤는데 오히려 그분들이 강의를 더 잘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강사라는 직업은 그 과목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좋은 성적을 얻어주고 지식을 얻어주면 되는 거지 꼭 좋은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그 과목의 전문 분야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분들도 고등학교 때 국어에 자신이 있어서 또는 영어에 자신이 있어서 영어 같은 경우는 정말 특출나게 잘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막 다른 과목에서 지금 부족해서 대학을 못 갔을 경우도 있는데 그게 학생들한테 크게 영향이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은 초보 강사 티 내지 않는 방법인데요. 초보 강사라는 건 누구나 다 거쳐가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초보 강사였던 시절이 있었고 지금 인터넷 강의, 인강에서 되게 일타라고 불리는 분들도 다 초보 강사였던 시절이 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왜 초보 강사지? 난 초보 강사인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그 내가 초보 강사라는 거는 학생이 알면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모르게 나는 경력이 많고 나는 강의를 잘하고 많이 해봤고 라는 거를 티를 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수업 준비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업 준비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저는 지금도 수업 준비는 정말 열심히 합니다. 저는 그 누구보다 수업 준비를 잘 열심히 한다고 자부할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수업 준비를 합니다. 근데 가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수업 준비하는 시간은 돈에 안 쳐주잖아요. 월급에 포함이 안 되는데 그걸 열심히 해야 돼요? 라는 생각이 있는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학원 강사의 시급 또는 월급을 생각해보세요. 다른 알바에 비해서 월등히 많아요. 다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시간 일을 하는데 다른 아르바이트는 최저시급을 준다던가 최저보다 조금 더 줘요. 그런데 학원 같은 경우에는 최저의 2배가 되는 가격을 줄 수도 있고 3배가 되는 가격도 봤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아까워하면 안 돼요. 수업 준비는 학생들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제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도 하는 일이에요. 절대 그거에 시간을 아까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업 준비만 열심히 해도 저 선생님은 뭔가 아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고 또 하나의 팁은 이건 제가 했던 팁인데 기출 문제를 저는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나왔던 약 5개년간의 기출 문제를 저는 다 꿰뚫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문법을 설명할 때 또는 문학을 설명할 때 이 부분 몇 년도 몇 월 달 모의고사에 나왔어. 이거 몇 년도 수능에 나왔어. 라고 딱 얘기를 하면은 아이들은 그 선생님은 전년도에도 강의를 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저 선생님은 우리를 위해 노력을 하시는구나 라는 것만 느껴도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초창기 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또는 그 어떤 내신 수업을 하게 되었다면은 그 학교에 약 2년, 3년의 기출을 저는 또 다 꿰뚫고 있었어요.
이 문제 너네 2년 전에 서술형으로 나왔어 라고 얘기를 한다던가, 그러면은 그 학교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했다는 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초보 강사 티를 내지 않는 법, 제가 열심히 하면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수업을 하다 보면은 제가 모르는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 왜냐면 사람이기 때문에 수업 준비를 아무리 열심히 하고 들어가도 아 뭐였지? 또는 한 단어의 어휘의 어떤 의미가 생각이 나지 않는다던가, 사자성어가 생각이 안 난다던가, 가끔 가다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일단 절대 당황하면 안 돼요. 네, 다 모르는 거 나왔다. 어떡하지? 애들 앞에서 막 이러고 있으면은 안 됩니다. 네. 그냥 아이들한테 저 같은 경우에 사실대로 얘기를 했어요. 나도 사람인지 모를 수도 있지. 이러면서 사실대로 얘기를 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인터넷 검색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사자성어였는데,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한자 선생님이 아니라 국어 선생님이기 때문에 모든 한자를 100% 안다는 거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아이들도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줘요. 그러니까 모르는 문제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막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모르는 작품이 나오면 안 되죠. 그거는 미리 공부를 하고 들어갔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제가 설명하는 게 아니라 어휘나 성어 같은, 네, 단어적인 거에서는 사전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수업을 하는데, 저기 저는 수업 준비를 하는데 아이들이 뭐를 모르고 뭐를 궁금해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 맞아요. 그 아이들은 제가 처음 보는 아이들일 수도 있어요. 그 아이들이 뭐를 모르는지 저는 초능력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아냐? 저 같은 경우에는 EBS 아이 지금 다 무료로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거기에 Q&A라는 어떤 그런 란이 있어요. 그 Q&A 칸에서 저는 다 읽어봤습니다. 이 또래 아이들은 뭐를 잘 모르는구나. 이 또래 아이들은 이 부분을 약간 헷갈려 하는구나. 이 아이들은 이 작품에서 이거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는구나. 이런 거를 저는 다 파악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아이들이 모르는 문제도 선생님의 노력으로 다 알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을 다 했습니다. 이게 조금이나마 초보 강사분들, 처음 시작하는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제가 했던 말들이, 제 말이 100% 절대적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보편타당하다라는 거. 자,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재밌는 브이로그, 그 다음에 이런 꿀팁들, 그 다음에 수업 영상까지 다 올릴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